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도시는 더 이상 자원을 외부에서 소비만 하는 구조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 에너지, 식량, 유기물까지 도시 내부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며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이 순환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변화는 공원의 역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공원은 도시에서 부족한 자연을 보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식, 녹지, 경관이 중심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공원은 도시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순환에 기여하고 열 환경을 조절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생산 기능까지 담당하는 하나의 인프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도시는 점점 더 공동체가 해체되어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이러한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다룹니다. 한편으로는 자원 순환과 생산의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참여와 관계 형성을 유도합니다.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파편화된 도시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시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은 자연을 소비하던 공원에서 도시를 작동시키는 공원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삶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원으로서 미래 공원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도시공원의 역할은 지금처럼 단순한 휴식처나 여가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보다는 좀 더 도시민의 생존을 위한 인프라로 격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공원이 주로 도시의 건조한 생활을 달래주는 휴식처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기후위기나 그 고밀도화가 극심해지는 미래에 도심의 어떤 온도도 낮추고 폭우시 빗물도 통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도시 생태계를 지탱하는 그 기반 시설로서, 인프라로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기후 환경이 극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도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 같은 장소로서 더욱 그 기능이 커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이제 폭우가 왔을 때 그 효과를 저감한다든지 재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원을 주로 설계자나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발주자가 어떠한 일정 프로그램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공간을 계획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설계자 그리고 발주자의 어떤 의도된 설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미래 공원에서 좀 많이 필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도시 농업의 형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농업은 대체로 도시 내 자투리 땅 또는 그린벨트를 활용하거나 건물 옥상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거나 일부는 생산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 주체 역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몇몇 해외 사례에서는 텃밭과 함께 소셜 키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확장하는 시도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생산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공모는 여기서 출발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대상은 도시공원법상 도시농업공원이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그린 인프라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기존 도시농업이 농업이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면 이번 공모에서의 도시농업공원은 공공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공공성입니다. 즉, 이 공간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이 공간이 도시 전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 공간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중요한 공공성은 개인의 활동이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텃밭이 개인의 생산 활동에 중심을 두었다면 도시농업공원에서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되 그것이 도시 전체의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경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물순환이나 생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고, 일부 공간은 개인이 이용하더라도 전체 공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활동은 교육, 문화,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이 공공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의 핵심은 농업을 매개로 개인의 참여, 생태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통합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시농업공원은 텃밭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농업활동을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공간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영원히 변치 않을 도시공원의 역할은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휴식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서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고, 도시공원은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은 공모전에 임하는 학생분들이 한 번쯤 다 생각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시공원은 건축물이나 여타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원숙미를 더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공원 설계의 기본 중 하나는 시간을 그 계획과 설계의 축으로 삼는 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내는 눈앞의 렌더링 이미지뿐만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뒤에 공원의 물리적인 혹은 생태적인 변화를 나름대로 예측해 보고 녹여내는 게 설계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경험의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쁜 도시 속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원을 즐기는 경험을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임하는 분들은 과연 방문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할지 그걸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도시공원을 설계하는 변치 않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시 중요한데요. 전 미적 감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개의 도시공원이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도시공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미적 감흥을 통해서 많은 도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기후를 조절하고 기후 변화를 컨트롤하는 도시공원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미적인 감흥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공원의 역할이자 설계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도시 농업의 형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농업은 대체로 도시 내 자투리 땅 또는 그린벨트를 활용하거나 건물 옥상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거나 일부는 생산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 주체 역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몇몇 해외 사례에서는 텃밭과 함께 소셜 키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확장하는 시도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생산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공모는 여기서 출발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대상은 도시공원법상 도시농업공원이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그린 인프라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기존 도시농업이 농업이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면 이번 공모에서의 도시농업공원은 공공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공공성입니다. 즉, 이 공간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이 공간이 도시 전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 공간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중요한 공공성은 개인의 활동이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텃밭이 개인의 생산 활동에 중심을 두었다면 도시농업공원에서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되 그것이 도시 전체의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경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물순환이나 생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고, 일부 공간은 개인이 이용하더라도 전체 공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활동은 교육, 문화,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이 공공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의 핵심은 농업을 매개로 개인의 참여, 생태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통합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시농업공원은 텃밭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농업 활동을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공간입니다. 공모에 임하는 학생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술적인 효용에 너무 집착을 해서 본질적으로 공원이 가져야 할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져와서 적용을 했다라는 식의 소위 도입식의 어떤 생각 혹은 발상은 공모전에서 크게 가치를 가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시공원의 지속 가능성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기후변화로 인해 정확하게 제공되는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원의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기별 강우량, 그리고 토양의 상태 측정, 그리고 수목과 토양이 머금고 있는 탄소의 양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분명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성향이나 이에 따른 필요 프로그램들을 예상하고 이를 계획 설계에 접목시켜 사용하는 때도 기술은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방법론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바람직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기술이 이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공모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대상지 분석은 굉장히 풍부하고 설계 컨셉과 전략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정작 공간 설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설계는 단순히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스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스케일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머물고 경험하는지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분석은 많지만 공간으로 구현되지 않고 전략은 좋은데 실제 형태로 읽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한 장의 예쁜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 예쁜 이미지 한 장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쉽죠. 이런 설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개념에서 공간으로, 또 공간에서 경험으로 이어지는 설계입니다. 컨셉은 공간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간은 사람의 경험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즉, 설계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스케일에 대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10헥타르는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넓은 경관 스케일, 중간 규모의 활동 공간, 개인이 체감하는 미시적 공간 등 다양한 규모의 층위가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이 서로 다른 스케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계입니다. 셋째, 분석과 전략의 과잉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석은 필요하지만 공간으로 번역되지 않는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 전략도 중요하지만 공간에서 읽히지 않는, 공간에서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전략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가 보다 그 분석이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경험 가능한 공간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에서 이용자의 경험을 상상하며 실제 스케일에 맞는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 학생 공모의 가장 큰 매력은 이 현업에 계신 프로들이 하기 힘든 굉장히 과감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붕 떠다니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상지 분석과 나름대로의 쟁점의 도출을 통해서 도출이 된 것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디어와 논의는 어느 정도는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나 혹은 선언에 치우치는 제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는 개념도 좋고 생각도 좋지만 결국은 땅으로 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에서 보이는 혹은 조감도에서 본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게 실제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지, 어떤 미적 감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안에서 많이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I 등 기술적인 내용이 이제 설계를 완전히 지배해서 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시류에 올라타서 계속 저희가 발전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공원이 이야기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공원에 대한 생각이 자칫 기술 만능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이 대상지 안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상지는 사실 부천 대장지구라는 미래형 신도시의 매우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계획 개념이나 그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도시 전체를 두루 살펴본 다음 그에 따라서 설계 이슈를 도출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미래 도시를 먼저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공원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계획 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 AI,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 등 급격한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계속 재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는 단순히 이 대상지에 무엇을 넣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 변화 속에서 도시농업공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미래 도시에서 인간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농업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생산은 자동화될 수 있지만 경험과 관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농업공원을 이렇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한 재배 공간인가 아니면 미래 도시의 삶을 실험하는 공간인가? 이곳에서의 농업은 생산 중심인가 아니면 경험, 교육,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인가? 이 공원은 현재의 도시를 보완하는가 아니면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가?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시농업공원을 통해 미래 도시의 삶의 방식 자체를 제안하는 것.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보다 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다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 설득력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정의에서 좀 나아가서 조경가 혹은 예비 조경가만이 할 수 있는 농업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해석을 학생들이 제시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공원을 그저 농업을 하는 공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농업을 도시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천 대장지구라는 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래닝에 지혜롭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